웹툰 작화를 했을 때 전체적인 퀄리티에 일정한 균형감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걸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상하 좌우 이렇게 한 번씩 반전 때려가지고 그림이 제대로 됐나? 이런 걸 보시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인물을 딱 그려놨는데 거꾸로 봤더니 눈이 치우쳤다든가 코가 삐뚤어졌다든가 입이 좀 너무 아래로 내려갔다든가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은 좌우 반전만 쓰시는데 액션키 같은 거 걸어놔가지고 상하로도 한 번씩 가끔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좌우로 두 개이기 때문에 좌우를 많이 체크하는데 가끔은 상하도 체크해서 이미지의 어떤 균형감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검은색과 흰색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흰색이랑 여백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자, 검은색은 칠해져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죠? 흰색은 비어 있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얗게 칠해져 있다는 개념이에요. 하얗게 칠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칠해져 있지 않다. 모든 것들이 어떤 오브제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백이라고 하는데 여백과 흰색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칸 안에서도 혹은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시각적 전체적인 덩어리로도 점검해야 된다고. 칸 안에서도 이 면적이랑 위치랑 이게 어떤지 그 다음에 명암이랑 컬러의 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사실상 컬러가 칠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데생 뜨고 펜트지 뜬 다음에 어떤 부분에 먹만 칠해놔도 이렇게 먹만 칠해놔도 어느 정도 그림이 조금 올라온다라는 그런 개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명암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흑백 만화의 어떤 묘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냥 껌따 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는 뭐 애칭을 넣는다든가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림이 점점점 더 그림에서 우리 시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죠. 전체적인 톤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봐야 돼요. 톤을 체크하는 방법은 가까이만 보지 말고요. 멀리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틀을.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이 있을 때, 뭐 비중이 어떻다. 응? 뭐 비중이 이 정도 되는구나. 컷 크기가 대체로 좀 보기 좋게 됐구나. 말풍선 오밀조밀 잘 들어갔구나. 이런 전체적인 균형감을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알겠죠? 컬러 쪽에서. 그 다음에 간단한 질감 표현 등은 빠른 수정이 가능하죠. 무슨 말이냐? 하다못해 이렇게 인물을 그려놨더라도 이 목 부분에 뭐 이런 조각 그림자 있죠? 조각 그림자. 이런 것들라도 조금씩 미묘하게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질감 표현. 내가 뭔가 좀 질감 표현이 안 됐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든 어떤 대상이든 이렇게만 해도 좀 뭔가 그림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빠른 수정 가능한 게 이 컬러링 부분의 어떤 수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바는 있지만 이제 모바일 환경 안에서는 가시성, 그다음에 가독성, 이제 그림이 잘 보여야 되고 글자가 잘 읽혀야 되고 이런 부분이죠. 이 우둑하는 거 이런 글자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죠. 약간 무슨 글자지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손글씨가 주는 매력도 있고 장태산 작가님 정말 좀 엄청난 거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손글씨가 주는 이런 매력도 있고 그것들이 또한 또 잘 보일 필요가 없이 느낌만 전달한다. 느낌만 전달할 때는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작가의 선택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가면서 하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칸세, 칸 나눔 분야를 좀 봅시다. 칸세는 뭐냐면 칸과 칸 사이 이걸 줄임말이에요. 칸세고요. 이 칸 나눔, 칸을 어떻게 쪼갤 거냐,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이제 배치하고 어떻게 나눌 거냐, 한 칸으로 할 거를 두 칸으로 하자, 뭐 이런 게 어떤 나눔, 어떤 연출한다, 이런 디렉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자, 칸의 크기, 니꼬르 혹은 면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칸이 계속 큰 칸만 나온다 이런 경우는 조금 무리수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경향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건 이제 가시성, 가독성 문제인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보는 디바이스 안에서는 칸이 작은 것보다는
뭐 이런 극단적인 예는 없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큰 게 낫다 이거죠. 꽉꽉 채운 거 알겠죠? 꽉꽉 채운 거. 하지만 칸의 크기가 계속 강강강강 이렇게 대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칸의 크기를 조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쫙 크게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리듬과 변화 통일 균형 이런 것들이 잘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칸의 모양도 있어요. 조금 뭔가 시급하게 놀랐다. 그럼 이렇게 사선으로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이렇게 동시에 놀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슬램덩크 골 넣었을 때 뭐 그런 거 이런 표정 많이 나오죠. 아니면 어떤 거대한 스킬, 어떤 거대한 적을 만났을 때 두둥 등장을 했다. 그럼 놀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리액션 컷. 근데 놀라는 컷을 계속 3컷 이렇게 한참 뛰어나서 놀라는 컷을 3번 연속으로 하면 어때요? 지루하죠. 그죠? 이 긴박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한 단에다가 몰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칸의 모양도 결정할 테고요. 그 다음에 칸의 길이, 내가 이 독자를 조금 길게 이 컷을 조금 머무르게 하고 싶다. 제가 그 통제하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서로 간의 디렉팅을 통제하는 거, 그 시간을 통제하는 거죠. 칸의 길이로 조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칸의 높낮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간격? 지나치게 많이 일부러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야? 로딩 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러 띄워서 잠깐 기다려 그리고 짜잔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칸의 간격을 그렇게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도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칸의 위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칸과 칸선의 모양, 칸 나눔. 하다못해 칸의 굵기를 이렇게 할 건지 그렇게 안 되네. 자, 요런 칸에다가 가둘 것인지 그림을 그것도 상당히 느낌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펜의 어떤 필압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그림 맛이 달라지듯이 어떤 칸의 칸선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프레이밍의 적합성 여부, 요거 꼭 점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디카로 안 찍죠? 이런 포카로 찍죠. 이 프레임 안에 예를 들면 산이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뭐 해가 떠 있다. 뭐 나무도 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불숲이. 그 다음에 나랑 가까운 나뭇잎이 크게 보인다. 뭐 이런 구도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나랑 가까운 나뭇잎 정말 살짝 보이고 산이 이렇게 잘려 보이고 해가 이렇게 있다. 이상하죠, 구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잘라야 될지를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작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작게 자른 걸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있죠. 프레이밍,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칸을 잘 잘랐나, 이 안에 잘 배치가 되어 있나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안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어떤 인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에다 놓을 것인가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칸 밖에다가 뭘 놓을 건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칸 밖에다가. 천장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창문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칸 안에다 뭘 그릴 건가만 생각하지 말고 이 칸 밖에는 뭐가 있지? 무엇을 그리지? 그러니까 그리진 않죠. 무엇을 그리지 않는 무엇을 그려놓을 거지? 그래서 그거를 독자가 상상하게 만드는 것. 제가 완결성 연상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의 적합성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원고 완성의 최종 점검하는 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거는 간단히 수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수정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제 자체가 원고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콘티 단계에서 지금 점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콘티 단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콘티만 붙잡고 작화가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보고 그래 이 정도 한번 제대로 한번 대생 떠보자 진행을 한 다음에 완성을 했는데 그 안에서 프레이밍은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너무 어떤 뭐랄까 이 프레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넣었네. 그러니까 이 정도 잘라버리자. 그럼 나머지는 삭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림을 확대한다든가 벡터 선으로 해놨으면 이제 선 굵기도 조절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말풍선과 대사입니다. 대사의 글자 크기, 정렬 등 레이아웃 자체를 점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에도 레이아웃이 있다는 거 아시죠? 좌측 정렬할 거냐, 우측 정렬할 거냐, 가운데 정렬할 거냐, 혹은 글자를 위쪽에 배치할 거냐, 아래로 배치할 거냐, 이쪽으로 당길 거냐, 이쪽으로 당길 거냐. 이거는 정렬이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말풍선 안에도 일부러 여백을 줘요. 일부러 여백을 주고, 아, 그래?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다 엄청난 여백을 주고, 여기다, 그래? 뭔가 머뭇거렸다. 이런 느낌 주죠. 그러니까 말풍선 안에도 대사가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말풍선이라는 프레임이 생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프레임 안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래? 이거를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죠? 때로는 그래? 진짜? 물어본 다음에 뒤에다가 여백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느낌이 다르죠? 이거랑 사뭇 다르죠? 조금 더 이거 진짜 물어보고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지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풍선 자체도 하나의 칸이다, 하나의 어떤 이미지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레이아웃이 지금 잘 잡혀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 굵기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혹은 말풍선 굵기 자체도 여러분들이 다르게 바꿔줄 수 있죠. 혹은 뭐 이렇게 디자인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말풍선 자체의 모양 이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풍선 자체의 크기, 그 다음에 위치, 좌측으로 놓을 거냐, 우측으로 놓을 거냐, 혹은 네모로 할 거냐, 혹은 울렁울렁울렁울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렁술렁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박무시로 카이지 보면 이런 말풍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말풍선의 위치나 모양, 크기 등도 내가 지금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말풍선과 말풍선 이 사이 있죠. 말풍선과 그 다음 등장하는 말풍선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크롤로 따지면, 칸으로 따지면 다르지만 이 사이에 매끄러운 시각적 흐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렇게 스크롤이 있으면 말풍선 사이로 여러분들이 물을 부었다 쳤을 때 그 물이 자연스럽게 이쁘게 흘러가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뭔가 턱 걸린다, 뭔가 턱 걸린다 이런 일이 없이 말풍선 자체만 봐도 뭔가 조형적으로 뭔가 이쁘네? 이런 거 있잖아요. 보기 좋네, 매끄럽네, 이런 시각적 흐름을 잘 만들어놔야 독자들도 크게 말풍선에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이 내용이나 내러티브 작화를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텍스트입니다.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있죠. 자, 텍스트예요. 텍스트. 텍스트라는 폰트 자체이기도 하지만 손글씨,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그 손글씨를 포함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거는 같으면서도 달라요. 이거는 글자, 텍스트라고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미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텍스트인 동시에 사실은 이미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글과 그림의 결합 유형 중에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몽타주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폰트 손글씨. 폰트. 일단 유료, 무료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요즘 무료 글자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캐릭터한테는 정말 독보적인 내가 캐릭터를 하나 설정을 해놨는데 이 캐릭터한테는 도저히 내가 도둠체 못 쓰겠다. 아, 이 캐릭터는 정말 뭔가 뭐 산돌 무슨 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줘야지 이 캐릭터의 맛이 난다. 명랑명랑한 그런 산돌 뭐 광수채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줘야지 이 캐릭터의 명랑한 맛이라든가 재기발랄한 그런 느낌이 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손글씨로 쓰기에는 다른 거는 폰트 쓰고 있는데 균형감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유료라고 하더라도 조금 비싸지 않는 선에서는 좀 구매를 하는 게 조금 좋은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글자체도 잘 정하셔야 되고요. 글자체 자체가 어떤 그 캐릭터의 성격을 다 또 부여받으려고 하면 캐릭터마다 또 폰트를 다른 거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잡스러워집니다. 조잡스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한 글씨로 통일을 하는 게 좋아요. 혹은 한두 가지 정도. 나레이션은 뭐, 대사는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거는 다들 지금 많이 쓰는 게 이제 나눔 발음 고딕체죠. 나눔 발음 고딕체죠. 근데 저도 이거 많이 써요. 저도 이거 많이 쓰는데, 좀 비추천하는 게 예를 들어 굴림체 같은 경우에요. 굴림체 같은 경우는 글씨가 참 뭐랄까 점이라면은 점 이렇게 안 적고요. 점 이렇게 뭔가 부해 보이고요. 아무튼 얘가 좀 이쁘지가 않아.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글자체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뭐 사실 이건 여러분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의 크기 중요하다고 했고 굵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요. 자간, 행간, 어간이에요. 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 예를 들면 이렇게 단어가 있다 치면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어간, 자간, 뭐 행간, 뭐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 요거 그런 것들 있죠. 이 모든 간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 디자인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글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배치됐다 치면 멀리서 이거 한번 보세요. 멀리서 이거 빈틈 보입니까? 이쪽으로 물 흐르는 거 같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보여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쪽으로 뭐라고 하더라? 강줄기라든가 아무튼 디자이너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는데 글자 막 이렇게 썼을 때 뭐 이렇게 빈틈이 너무 막 이렇게 막 보여버려가지고 물결이 그쪽으로 줄줄줄 흘러버릴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꼭 프로그램 자체에서 툴 자체에서 그걸 설정을 꼭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폰트, 말풍선 속 대사, 말풍선 밖에 있는 대사, 내레이션, 제목, 소제목 모든 부분의 이제 폰트들 이걸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무엇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말풍선 안에 있는 대사도 있지만 일부러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아 그건 아닌데 뭐 이렇게 밖에다가 쓰는 이런 대사들 있죠. 혹은 캐릭터의 주변에다가 살짝 곤란한데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속마음처럼 그런 건 속대사, 밖대사 좀 다르고요. 내레이션은 뭔가 좀 정밀하게 좀 정돈된 느낌을 줘야 될 거예요. 내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제목, 그 화의 제목과 또 소제목 이런 것들도 디자인적으로 좀 이쁘게 구성을 좀 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손글씨, 효과어라든가 의성어, 의태어 이거의 지금 적합성 여부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효과어, 콱콱쾅 느낌 다르죠? 콱콱쾅 느낌 달라요.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칼을 쓴다. 칼을 쓰는 전투신이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면 소름 끼칠 것 같냐. 최근에 어떤 작가님이 막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휴각, 뭐 휙휙휙, 뭐 슥싹슥싹, 뭐 촥, 쓱, 뭐 갖가지 쓸 수 있겠죠. 뭐 어떤 작가분들은 그걸 써요. 슥, 이렇게 슥, 읽어보세요. 뭔가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 나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썼을 때 무엇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 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를 계속 입으로 되뇌어서 읽어보면서 조금 그게 얼마나 적합한지 여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풍선 그 효과어 자체의 크기나 모양도 상당히 중요한 건 아시겠죠? 예를 들면 뚜벅뚜벅 이런 것도 뚜벅뚜벅 작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숨어 있는데 나 쪽으로 다가오는 어떤 구두 소리 뚜벅뚜벅 이렇게 귀엽게 나오면 안 되겠죠? 뚜벅 상당히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에게 뭐 다가오는 그 어떤 위협 그런 것들을 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효과들도 내가 지금 적합하게 쓰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것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뭐 거의 다 모든 걸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 그것이 웹툰의 후반 작업이다.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들어 놓고 이야기도 재밌어요. 그림도 잘 그려놨어. 근데 이 편집과 디자인, 어떤 배치, 이런 레이아웃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맛을 못 살리면 어떤 가독성이라든가 가시성이라든가 시인성, 인지성 이런 것들을 못 살려버리면 잘 차려놓은 음식인데 그릇을 이상한 똥 같은 그릇에다가 넣는 거죠. 개밥 그릇에다가 그 랍스타를 넣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웹툰에서의 후반 작업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실상 오늘의 어떤 그 본론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편집과 디자인 분야입니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디자인 굴이죠. 그냥 아마 그만 뭐 설명 필요 없죠. 모든 폰트들이 내가 잘났네 하고 있습니다. 각가지 색깔과 컬러와 효과들, 뭐 이미지의 어떤 뭐 일관성 없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뜬금없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막 여기 삐져나오고 여기 요 잘못 잘랐고 그림 여기다 뭐 덮어 쓰고 뭐 그림자 있고 막 그라데이션 있고 태극기 갑자기 있고 이거예요. 딱 봐도 이상한 이 디자인일 텐데 그것들을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들 딱 정돈되게 간격 딱 맞춰서 간격 딱 맞췄죠. 자간, 어간 이런 거 맞죠? 어떤 강조해야 될 거는 이렇게 변화 통일 균형 여기서 나오죠. 변화 통일 균형 딱 나오죠. 그 다음에 글자를 어떤 거는 힘을 줄여서 작게 표현하고 이미지는 딱 크기별로 배치하고 훨씬 더 이뻐지죠. 자, 이런 것들은 조형의 요소와 조형 구성의 요소와 어떤 원리 또는 게슈탈트 법칙 이런 거에서 조금 이론적으로 가져올 수는 있어요. 조형의 요소는 점, 선, 면, 입체, 그다음 형태, 명암, 색채, 질감, 공간 이런 것들이에요. 조형의 원리는 통일, 변화, 조합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균형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비례, 리듬, 균형, 대비, 대칭, 반복, 정의, 강조 등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조형의 요소는 작품의 재료와 같은데 이 조형의 원리는 제작법과 같아요. 요리법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 조형의 요소 자체와 어떤 뭐 무다, 배추다 이런 거죠. 이거는 그걸 뭐 3시간 동안 끓인다, 뭐 즙을 낸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요소와 원리를 잘 이용하면 디자인 자체가 풍부하게 어떤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다들 지금 디자인 잘 돼 있죠, 조형적으로, 그죠? 어떤 건 딱 튀고 이것들은 일종의 어떤 대칭이죠.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사자 안에다가 여기 토끼 그림은 상당히 어떤 위협적인 그림이지만 꽃을 보고 있네요. 민들레꽃.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쪽이 오른쪽이 좀 더 균형감 있고 조금 볼 때 시각적으로 좀 편하죠. 이거는 언뜻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혹시 종이가 찢어졌나? 이런 느낌도 주고 어떤 불안하게 만들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무게 중심을 좀 잡아주는 거죠. 좌우로. 그런 느낌이 바로 이제 조형 구성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예시들을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확 드러나게 이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주인공의 어떤 그 긴박하고 어떤 처절한 심정, 그것들이 조형적으로 이 피가 너무 이제 좀 보기에 거북스러울까봐 이제 채도 자체를 낮춘 사례죠. 이거 피죠? 그죠? 진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시적인 표현이 왜 이리 간지럽지? 마음이 간지럽다. 이것들을 어떤 물 속에서 가슴을 막 물고기가 이제 통과하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그렸어요. 하지만 채도 자체는 낮췄죠. 낮춰가지고 이제 캐릭터에게 조금 집중이 되도록 중심을 맞춰준 반면에 전체적으로 색감은 이렇게 조율을 해줍니다.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이런 것들이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은 있어요. 게슈탈트 법칙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완결성 어떤 법칙인데 폐쇄성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혹은 규칙, 원리라고도 하고 그래요. 다양한 집단화 원리 중에 저는 이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흐름감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렇게 방향성을 만들어준다든가 이쪽이 T죠. 통일, 변화, 그거 사이의 균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일, 변화 이게 있는 가운데의 균형감 통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변화, 그거 사이의 균형감. 이렇게 집단화 원리를 활용해서 사실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이건 또 따로 특강을 할 부분이라서 간결성의 법칙, 근접성의 법칙, 폐쇄성의 법칙, 유사성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공동 운명의 법칙, 대칭형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공동 운명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글자도 정말 여러분이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글자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접필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필불량은 뭐냐면 붙어야 할 곳이 붙지 않는 거예요. 안 붙었죠? 여기 안 붙었죠? 붙어야 할 곳이 붙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접필불량이라고 해요.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상당히 신경 거슬리게 만드는 그런 시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이건 뭐냐면 잔선불량이에요. 약간 반대 개념이죠. 충분히 붙었는데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이요, 암이요. 그죠? 이거. 예를 들면 내가 미음을 썼는데 뭐 이렇게 써버렸다 쳐. 미음이요, 비읍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비읍 확실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미음이요, 비읍이요. 이 애매하게 사람 애매하게 거슬리게 만드는 거, 찜찜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잔선불량이에요. 확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 확 튀어나오는 거. 이거 멀리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착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미 삼아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냄띵인지 비빔면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글자 자체를 읽으라 꼭 이제 읽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